예, 안녕하십니까. 수석산 부총리 김관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낮이가 긴장감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비대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세 분의 비대위원이 사퇴하시고 세 분의 또 비대위원이 새로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제38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이석균 국회부의장, 김성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함께 우리 6명의 비대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공정한 전당대회 개최와 정치 혁신 실천을 위해서 충실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2년 전 오늘은 대선이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국민에겐 꿈과 희망이 살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서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고, 국민은 이 시대 정신을 박근혜 대선 후보가 더 잘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 대통령의 그 모든 약속은 전부 허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2년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사라진 상실의 2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대미문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끊임없이 터지는 인사 참사,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비선 실세 국정농단 등 지난 2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부심의 2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양극화는 국민을 IMF 때보다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국가도 빚더미, 가게도 빚더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2년은 현실의 고통도 2배, 미래의 불안도 2배로 커진 절망과 좌절의 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3년이 희망의 3년이 될 수도 있고 길고 긴 고통의 3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통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멈춰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짐합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체 없음으로 가닥 잡히는 양상입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침 하달에 이어서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은폐 시도까지 국민적 부심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든들 어느 국민이 고지것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국민은 진실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짜 맞추기식 부실 수사로는 특검, 국정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불신과 적폐의 원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과 국정 쇄신을 통해서 무너진 국가기관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결단해야 합니다. 감싸고 들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작금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드립니다. 파란만장한 저희 30여 년 정치 역정에 단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안 다툼이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고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처남 취업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족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신년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끝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후보의 약속인 국민 행복 시대에 기대를 걸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남은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그 많은 약속들은 대부분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불통, 비선 실세들의 권력 암투와 국정농단, 그리고 비정상의 정점에 서 있는 청와대의 무능력과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줏대없는 여당의 모습입니다. 2년 전 아픈 상처만은 부여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들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가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영혼 없는 변명과 침묵으로 대신할 일이 아닙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대국민 사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상화를 향한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조속히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십시오. 열어야 할 상임위 소집을 열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오만한 다수당의 횡포고 의사농단입니다.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젯밤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출석에 대해서 구름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구름 같은 얘기가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구름 위에 있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땅으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 낭비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게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여러와 같은 요구인 국정조사에 성역 없이 누구나가 다 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 또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사이에서 벌어질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 우려를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냉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담담한 심정으로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의 그저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37조 8천억 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서 5.7%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정경제가 최근 3개월 동안에만 16조의 빚을 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재벌들은 금고에 돈이 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OECD가 지난 9일날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라며 낙수 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3년간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 지구상 냉전지대는 한반도뿐이 남게 됩니다. 남북 관계를 지금처럼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 찬을 맞아 단절된 채 7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은 즉각 육자 회담으로 복귀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사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인권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한반도의 냉전을 해시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위원회, 죄송합니다. 이석천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당은 첫째로 공정한 전당대회를 치러낼 것입니다. 우리 지도부는 불편 부당한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화합의 전당대회를 치러낼 것입니다. 경쟁의 과정에서 후보들이 민심 공격이나 특색 선전이 없는 그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모든 후보들이 축제의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혁신의 전당대회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 혁신하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멋진 대결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사참사와 복지공약 실종,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해서 국정농단 파동으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국민 앞에 무엇을 공약했으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대통령께서는 헤아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 국민에게 유감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약 불이행의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경제민주화 실종이 됐습니다. 심지어 경제민주화를 창안하고 설명했던 김정인 위원장조차도 경제민주화는 선거 전략이었을 뿐이라고 언론에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또 생애 맞춤형 복지 공약을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 포트, 또 누리과정 무상교육 파기 직전에 저희 당이 나와서 간신히 살려냈을 정도입니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 책임도 파기, 고교 무상교육 애초 14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나 내년 예산에 반영조차 못했습니다. 그 밖에 전시작전권 환수공약이랄지 환수공약의 무기한 연기랄지 또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나 공약과 동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냉철하게 그때 했던 공약의 수첩을 뒤져보면서 실천에 최선을 남은 임기 동안 기울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재근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면담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한 중인 마이크 폼나 미국 하원의원이 면담을 주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보의 소란 중에 논란거리는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였습니다. 면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할머니들께서는 우리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위안부 할머니들이 면담이 멋질수록 일본 정부는 물론 청와대의 이 체면까지 구겨지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성의를 보이면 초대하겠다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해 타이밍을 잰다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면담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인권과 역사의 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역사에 당당한 사람들은 할머니들을 만나고 인권과 역사에 비겁한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하며 면담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핑계로 면담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해프닝에서 드러났듯이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청와대는 최대한 서둘러 위안부 할머니와 면담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연세가 평균 82세 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 한번 손이라도 잡아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혜영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 대통령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한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 운영은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통령 혼자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비선실세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게임이다. 물바가지는 한 번 세기가 힘들지 한 번 세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를 깨진다. 박관천 공장의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갈 수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당도 이 말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망국 공신이 될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회의 개최 여당은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미국과 큐바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큐바에 대한 봉쇄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게 됐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남북관계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야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남북관계는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결적 대북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 차의 최우선 과제를 남북관계 개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근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의 35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말씀 앞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한기총이 남북 및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건립 취소라는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런 한기총의 결단을 본받아서 실효성 없는 5.24 조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성탄 선물을 우리 민족 전체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당도 우리 당이 현재 국회에 제출한 5.24 조처 해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장군 이래 처음으로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 비리 문제로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치를 통보받은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앞으로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비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당 국방부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가 함을 똑똑히 기억하며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